네, 김하희 쌤입니다. 민법 준비기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36강 진행합니다. 이론 강의 꼭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교재는 핵극기 교재로서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할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 통이 얻은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임대인 통이 얻은 임차권 양도는 시험에 나올 게 딱 하나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는데 단 연체 차임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음 통이 있는 전대차가 시험에 나오죠. 자,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여도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통이 얻었기 때문에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했어요. 그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했기 때문에 중간에 전대인에게 줄 필요 없겠죠? 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음 3번, 4번 비교하면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하면 잘못했죠? 이때는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는데 기간 약정 안에서 해지 통고했습니다.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건 잘못한 게 아니죠? 이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돼요.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 콧물 전차인은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수가 물건을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총가입니다. 임대인에게 총가니까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 동의 얻었을 때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다른데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해도 둘 간의 유효입니다. 임대인에게 안 들키면 되거든요. 유효죠? 아무튼 임대인에게 안 들켜도 되는데 들켰어요. 그럼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든 말든 자기 맘입니다.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았어요.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차는 유효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차임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임대인이 원칙은 해지할 수 있죠? 무단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가 있어요. 원칙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끼리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운영합니다. 이런 배우자끼리 무단양도에 있어요. 이런 배우자 간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해지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해지하지 않았죠? 여전히 임차인에게 월세 차임 받거든요. 그럼 임대인은 차임 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전차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아요. 동의 있을 때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집 162페이지입니다. 자, 11번. 갑은 자신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자, 임대인 동의 없죠? 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임차권을 양도했습니다.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랬죠? 자, 틀린 겁니다. 동의 없어도, 자, 2번부터 을과 병 사이의 무단 양도는 유효죠. 유동적 무효 들고 유효입니다. 을과 병은 유효죠? 유효니까 1번.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부담하죠. 갑동이 얻어질 의무를 병에게 부담합니다. 유효니까. 자, 3번은 지금 해지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임대차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뭐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건물에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만약 을이 갑통이 받았네요. 지금 통이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죠. 받아서 임차권을 양도하면 그럼 시험에 나올 거 딱 하나라 했어요. 이미 발생된 갑에 대한 연체 차임 채무는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랬죠. 정답은 2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12번입니다. 갑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한테 전대했습니다. 동의 없을 때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랬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을병사의 전대차는 동의 없어도 일단 유효고 2번, 3번 목과 같이 비교하세요. 2번 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네요.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을에게 월세 받거든요. 그래서 엑스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3번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해지하지 않았죠. 을에게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엑스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금 이 12번은 문제가 동의 없이 전대, 무단전대죠. 무단전대입니다. 네, 4번, 5번은 특이합니다. 4번, 5번은 병 보여요, 안 보여요? 4번, 5번은 병이 아니라 4번은 정이 보이고 5번은 무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병이 안 보여서 4번, 5번은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그럼 갑과 을의 임대차는 유효죠, 유효? 그럼 자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지난 시간에 토지 임대차가 대역력이 생긴다가 622조거든요. 건물의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역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정으로 바뀌었죠. 그럼 대항력은 신소유자 정에게 권리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정에게 건물, 지상물 매수 행사할 수 있다고 지난주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4번은 무단 전대가 아니었습니다. 갑과 을 임대차 유효고 거기서 소유자가 정으로 바뀐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어요. 그럼 더 이상 임차인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 지상물 매수조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조건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돼요. 건물 소유자니까 내 거 사는 거죠. 근데 우리 무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무단 전대가 아니었습니다. 13번 건물 임대인 갑동이 얻었죠? 동이 얻어서 그러면 동이 얻은 건 전대가 시험 나와요. 을가병이 전대차 있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어요.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 병은 동이 얻었기 때문에 병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니은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을 위해서 갑동이죠. 갑동이 얻어 부수가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을동이 아니라 갑동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가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 인도하면 중간에 을 상략하면 되죠. 을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한다죠. 틀려서 정답은 이미 2번 나왔습니다. 리을 을의 차임 면책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여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럼 잘못했죠? 이때는 병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을은 갑소유금을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임대인 동의 얻어서 그럼 동의 얻은 건 전대가 나온다 했죠? 전대했습니다. 네,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건물 사용 편육을 해서 갑동이 맞아요. 임대인 동의 얻어서 건물의 물건을 부속했다면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하니까 갑동이 맞습니다. 2번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건물 전차인 병은 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그럼 사용 대가는 줘야겠죠.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물건 반환하면 중간에 을을 생략할 수 있죠.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합의로 해지 종료시켰죠. 그래서 병은 동의였으니까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이게 정답이죠. 허망하게 정답이 5번. 그것도 제일 쉬운 거였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창고 건물이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 임대하였고 을은 임대인 통이 얻어서 전부를 병한테 월세 70만 원으로 2년간 전대했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그럼 전차인 권리 소멸하지 않죠? 동의 얻었으니까 이건 다행히 1번에 있어서 정답 바로 찾았네요. 아까 문제는 앞 문제는 이게 5번에 나와서 다 읽었는데 이런 거 1번에 답을 딱 쓰고 기분 좋게 넘어가야겠죠? 2번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데 갑은 월세 60만 원이니까 60만 원만 갑에게 지급하면 되죠. 3번 갑은 을에게도 월세 60만 원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에 대한 차임 면책이 120만 원 이익이에 달했죠.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의무 위반이라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5번은 X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보지 마세요. X 몰라도 되는데 읽어만 보면 전대차 기간 만료될 때 병은 갑에게 전 전대차와 동일한 자 임대 청구하는 건 토지 전대차가 가능해요. 여기는 앞에 건물 전대차로 이거 없습니다. 이건 토지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5번 X 몰라도 됩니다. 뭐 20년에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16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죠. 보증금 틀린 겁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증명 책임은 보증금 준 사람이 줬다고 증명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장으로 보내죠. 증거를 남긴 거죠.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을 읽지 마시라 했죠.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맞죠?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월세 2달 밀리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임 지급해야 됩니다.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은 목적물 점유는 적법이죠. 동시행항변으로 계속 점유할 수 있죠. 적법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임차인이 목적물 계속 사용 수익하죠. 그럼 사용 대가는 줘야 되죠. 보증금 안 줘서 계속 점유하면 적법입니다. 그래도 계속 사용 수익하면 남 물건 사용하니까 대가는 줘야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적법점이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이 아니고 무슨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자 주의하실 게 잘 보세요. 일단 정답은 디귿 3번 나왔어요. 자, 주의하실 게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가 이렇게 사용 수익한 게 아니고 임대인이 못 들어오게 그냥 열쇠만 딱 채워놨어요. 열쇠 채워놓으면 임차인은 지금 거기서 장사해요 안 해요? 장사 안 하죠.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는 임차인 계속 점유하면서 상가라면 계속 장사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만약에 열쇠 채워두고 사용수익 안 하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같이 비교하세요. 네, 1차 교재 두 가지입니다. 초초요약집에 개론민법 포함되어 있고 기출문제집에도 개론민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으로 1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성명 작성해주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민법이 끝났네요. 이제 민사특별법도 6문제 나오죠. 3문제 맞히면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민특법은 양이 많고 어려워요. 3, 4문제 맞힌 걸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특법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